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YTN 뉴스 FM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입니다. 오늘 하루도 대한민국에는 많은 뉴스들이 쏟아졌죠. 오늘의 주요 뉴스를 종합해드리는 뉴스 정면 승부 3월 6일 금요일 순서 들어갑니다.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네, 오늘도 쏟아진 많은 뉴스들, 이 뉴스들에 대한 댓글을 보면 내일의 헤드라인을 알 수 있죠. 오늘의 내심, 내일의 민심,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리퍼드 주한 미국 대사 피습 사건, 검찰이 수사 지휘를 하고 있죠. 네. 그런데 특별수사팀을 구성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특별수사팀에는 대공 테러 전담인 공안 일부 검사와 수사관 전원이 참여하고요. 공공형사수사부와 강력부, 첨단 범죄수사부 등에서도 인력을 지원받아 구성한다고 합니다. 팀장은 공안수사 전반을 지휘하는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 맡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에 100명이 넘는 대규모 인력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부와 강력수사대, 종로경찰서를 중심으로 75명을 동원해 수사본부를 차렸습니다.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에 배당한 이번 사건 수사 지휘를 오늘부터 특별수사팀으로 일원화 했습니다. 특별수사팀은 피의자 김기종 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한 뒤 사건을 송치받는 대로 배후 세력이나 대공용의점이 있는지 보강 수사할 방침입니다. 김 씨 기소 이후 공소 유지까지 특별수사팀이 맡기로 했습니다. 한편 특별수사팀은 경찰이 신청한 김 씨의 구속영장을 오늘 오전 11시께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김 씨에게는 살인 미수와 외교사절 폭행,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김 씨의 구속 여부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거쳐서 늦어도 내일까지는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티즌들은 검찰의 이런 움직임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 네티즌은 오바 좀 하지 마라. 누가 봐도 정신 나간 한 사람의 이상 행동인데 여기에 뭔 특별수사팀까지 구성하냐면서 검찰이 이 사건을 확대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면도 있겠죠. 수사본부가 김기종 씨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사건으로 계기로 해서 이게 또 공안정국이 구성되지는 않느냐 하는 또 우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네, 분명히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경찰은 그 김 씨가 지난 1999년부터 2007년 사이에 7차례에 걸쳐서 북한을 방문했으며 2011년 12월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 김정일 분향소를 설치하려고 시도한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전날 오전 범행 현장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 가져온 유인물에도 남북 대화를 가로막는 전쟁 훈련을 중단하고 전시 작전 통제권을 환수시켜라는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또한 북한의 주장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경찰이 보고 있는 것이죠. 경찰 관계자는 보안수사팀과 합동으로 이 같은 행적과 이번 범행과의 관련성, 또 국내외 배후 세력 존재 여부 등에 대해서 광범위하고 심층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계기로 공안몰이 시도를 경찰이 하려는 게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제기되자 경찰 관계자는 국보법 관련성을 확인하는 차원이라며 여러 행적, 활동 상황, 압수수색 결과물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또 국보법을 적용한다기보다는 국보법도 검토하는 다각적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네티즌들도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한 네티즌은 배후가 있나 없나 조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걸 또 공안으로 몰아가서 종북 세력 어쩌고 하는 것은 나라를 더 혼란케 하는 행동이다라고 했고요. 다른 네티즌도 국가 허락을 받고 방북한 게 문제가 되면 대통령이 김정일 만난 것도 국가보안법으로 다뤄야 형평에 맞지 않나라면서 경찰에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네, 강도 높은 반부패 개혁을 추진 중인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김영란법에 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그 시진핑 주석은요, 어제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2기 3차 회의 상하이
대표단과 만난 자리에서요. 반부패 문제를 토론하면서 김영란법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고 합니다. 상하이 인민검찰원장인 천시 전인대 대표는 한국의 반부패법을 거론하면서 중국처럼 인정사회였던 한국이 법을 개정해 뇌물수수 범위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가족이 금품을 받거나 인정에 기대 청탁을 받는 경우에도 일정 기준을 벗어나면 뇌물수수로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 말을 듣고 동의를 하면서 한국에서 100만 원, 즉 5,700위안만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는다면서 여기에는 선물도 포함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거론한 100만 원 형사처벌은 최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그 김영란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민일보는 시진핑 주석이 외국 반부패법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공직윤리 규정인 파란 규정, 그다음에 그 사풍을 내세워서 반부패 계획을 추진 중인데요. 사풍이라고 하는 것은 관료주의, 형식주의, 또 향락주의, 장락주의, 사치풍조, 사치풍조.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가지 풍조다 이런 얘기는 그렇습니다. 예. 예. 네티즌들 반응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한 네티즌은 중국 주석도 부러워하는 법이 김영란법인데 우리나라는 통과된 지 하루 만에 문제 있다고 여기저기서 난리치니 우리 부패가 중국 부패보다 더 깊은가 보다라고 했고요. 다른 네티즌은 통과된 지 하루 만에 반대 여론 조성한 걸 시진핑 주석이 안다면 저런 소리 못할 것이라면서 우리 정치권을 조롱했습니다. 네. 방과 후에 이 성악 수업 시간에 이 발성 연습을 핑계로 해서 여고생들 8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고등학교 음악 교사 경찰에 구속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요. 최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 모 고교 음악교사 A씨를 구속했다고 합니다. A씨는 지난해 5, 6월 학교 음악실에서 방과 후 음악 수업을 하는 도중 이 학교 1, 3학년 여학생 8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성악 발성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목과 배에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알아야 한다면서 여고생들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부 여학생의 경우 가슴도 만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사건은 피해 여고생 중 한 명이 부모에게 수업 시간에 음악 선생님이 자꾸 몸을 만진다고 말해 드러났고 네. 해당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피의자 A씨는 경찰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발성 연습을 하는 교수법 중 하나로 포인트를 집어준 것이라면서 성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경찰은 성악가와 음악학과 교수들을 상대로 실제 이런 교수법이 있는지 확인을 했지만 네.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 위험 수위를 넘은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교수법은 없다. 네, 그렇죠. 네. 피해 여고생들은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심리치료 등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경찰은 A씨에게 피해를 당한 여고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교사가 부인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과 제자들에게 몹쓸 짓을 한 사람은 다시는 교단에 오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습니다. 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적이 뒤치는 것이 뭐 전 세계적인 현상인가 보네요. 우리나라만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그런 모양이죠.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이런 것은 전 세계 현상이다. 각국이 대책 마련에 부심한다. 이렇게 보도했다는 소식 들어와 있네. 네, 그렇습니다. 아직 발간은 되지 않았고요. 네. 내일 발간 예정인 이코노미스트지 최신호에서 몇십 년 전만 해도 여성이 학교 성적에서 남학생이 뒤졌으나 앞으로는 역전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가 진단했는데 네. 내일 발간될 이번 호의 제목은요. 열등한 성이라고 합니다. 열등한 성. 네. 현재 15살 기준으로 소년들은 수학만 여학생보다 약 3개월 정도 진도가 빠르고요. 과학 부분은 비슷하고 읽기 부분에서는 여학생이 상당히 앞선 것으로 OECD 조사 결과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64개국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는요. 여학생이 전체적으로 남학생보다 성적이 약 1년 정도 앞선 것으로 1년 정도 나왔군요. 네, 굉장한 네. 거죠. 평가받았고요.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과락할 가능성이 50%나 더 높은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지가 풀이했습니다. 여학생의 성적이 더 좋은 이유는요. 여학생은
남학생보다 1시간 더 많은 주당 5시간 30분 공부를 하지만 네. 남학생은 역시 이게 문제네요. 네. 비디오 게임과 네. 인터넷 서핑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합니다. 딴짓을 많이 한다는 소리죠. 그렇겠죠. 예. 또 그 책을 읽는다고 대답한 비율도요. 여학생이 4분의 3에 이르지만 남학생은 절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네. 학습 태도에서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요. 네. 학교 수업이 시간 낭비다. 이렇게 대답한 비율이 남학생이 여학생의 배에 이른다고 합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대학생 대부분은 남성이었으나 이제 미국과 영국, 스칸디나비아 몇몇 국가에서는 여대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다고 합니다. OECD 회원국에서 여대생 비율은 1985년 46%에서 지금은 56%로 2025년에는 58%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결과는 그 늦은 결혼과 출산율 하락으로 여성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넓혀졌고 네. 기혼 여성의 취직도 쉬워졌으며 기혼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라고 이 주간지는 분석을 했습니다. 네티즌들은 그 다양한 의견을 표명했는데요. 네. 한 네티즌은 우리나라도 지금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공부를 더 잘한다. 또 남성은 2년 동안 군대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의 장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다른 네티즌은 공부 잘하고 못하고는 성의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문제라면서 이코노미스트지가 쓸데없는 기사를 실었다고 반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이동영 씨였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금요 시사 퀴즈 잠시 후 시작합니다. 강재원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들어갑니다. 차우가 같네 차우가 같아 2588 2588 2588이 왜 차우가 같냐고요? 고객님 제발 한 번만 눌러서 확인해 주세요. 왼쪽 오른쪽 차우가 완전 같은 대리운전 번호죠? 응답하라 2588 2588 응답하라 2588. 동탄 신도시를 2배로 누리는 방법 아세요? 동탄 1신도시 생활인프라도 누리고 2신도시 문화인프라도 누리고 에일리넷들에서 2배로 누리십시오. 동탄 1, 2신도시 중심의 더블 생활권 동탄 2신도시 엘리넷들 3월 오픈 예정. 문의 031-221-4700. IS 동서. 몰랐어요. 몰랐어요. 기흥 역세권 지구가 이렇게 달라질 줄 아무도 몰랐어요. 강남을 더 빨리 만나고 교통, 문화, 쇼핑을 한자리에서 다 누리는 곳. 기대하십시오. 기흥의 신중심 기흥역 지웰 프루지오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031-281-8800. 주식회사 대농. 네, 지금 시각은 6시 33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착한 운전이 필요한 금요일입니다. 곳곳으로 사고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요. 장충단길 흥인지문에서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사이 5차로에 추돌사고 발생했고요. 남부순환로 공항 가는 길 사당역과 낙성대역 사이 끝차로에 추돌사고 발생했는데 안 그래도 차도 많아서 많이 밀립니다. 테헤란로는 선릉역에서 르네상스 호텔 가는 길 역시 끝차로에 사고 났고요. 노들로 성산대교와 양화대교 사이 하위차로에 사고 나서 어렵습니다. 서부간선도로 양방향으로 꽉 막혀 있고요. 내부순환로 성수동 쪽으로 성산램프에서 홍지문 터널까지 길게 밀립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장원석 아나운서와 함께하는 금요 시사 퀴즈. 이게 누구야? 장원석 아나운서 아니야? 네, 제가 바로 장원석입니다만. 근데 누구세요? 나 라디오에 광고하는 라사장인데 이거 먹고 우리 회사 이름 좀 귀에 착착 붙게 불러줘. 6년근 홍삼이야. 이거 얼마짜린데요? 이거 얼마 안 해. 35,000원짜린데 너도 안 됩니다. 김영란법에 걸려요. 그럼 집에 가서 애기 엄마라도 먹으라 그래. 전 지금 처도 없고 자식도 없어요. 있어도 못 받아요.
여기서 오늘의 퀴즈가 나갑니다.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따르면요.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 금품을 받아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누구까지일까요? 1번 배우자, 2번 사촌, 3번 사돈, 4번 사돈의 팔촌.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분께 배우 신구 손숙주연의 연극 3월의 눈 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는 3월 13일 금요일 오후 8시 공연입니다. 네, 장원석 아나운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소위 김영란법이라는 법,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네, 국회를 제출된 지 무려 929일 만에 통과됐죠.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인데요. 공직자가 한 번에 100만 원, 연간 3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종전에는 처벌받지 않았나요? 이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받아왔습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받았다. 예, 네. 유명한 사례죠. 벤츠 여검사의 경우에는 연인 관계인 변호사로부터 벤츠를 받았고요. 다른 검사가 수사하는 사건에 대한 청탁을 해줬다는 이유로 기소됐는데 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좀 애매한 질문이긴 한데요. 이 김영란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몇 명이나 되는 것으로? 예, 애매하긴 하죠. 네. 원래 원안에는 공직자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상이었는데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언론 종사자 또 사립교원도 포함됐죠. 그리고 공직자의 가족이죠. 오늘의 정답인 이 사람들까지 합하면 총 300만 명가량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네, 청탁이나 금품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이 정도 되는데요. 예. 누구든지 전체 국민들은 갖다 바치면 안 됩니다. 예, 그렇죠. 전 국민이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퀴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따르면요.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 금품을 받아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누구까지일까요? 1번 배우자, 2번 사촌, 3번 사돈, 4번 사돈의 팔촌. 휴대전화 문자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분께 배우 신구 손숙주연의 연극 3월의 눈 초대권을 드립니다. 네. 오는 3월 13일 금요일 오후 8시 공연입니다. 네. 앞에 말씀하실 때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아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서 처벌받는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근데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일단은 그렇습니다. 네. 예, 제공받은 금품이 100만 원 이하일 이하일 때는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네. 2배에서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뭐 원활한 직무 수행에 의하거나 사교의 목적이라면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지만요. 그 금액의 한도가 공직자 행동강령에서 3만 원으로 기준하고 있습니다. 경조사비는 5만 원이고요. 네. 이제 이 규정,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앞으로 시행령으로 금액을 좀 조정한다든가 이렇게 예. 한다는 거죠. 예. 과연 3만 원, 5만 원이 될지 좀 더 올라갈는지요. 네. 자, 누구에게라도 그러니까 에게라도 이렇게 3만 원 이상을 받으면 무조건 처벌받는다는 그런 건 아니겠죠. 네, 무조건이라고 하는 말은 또 아닌데요. 예, 예.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퀴즈 하나 내보겠습니다. 네. 퀴즈 속의 퀴즈죠. 자, 첫 번째 제약회사 직원인 A씨입니다. 고등학교 동창인 국립대 병원 의사 B씨에게 네. 1년에 10차례에 걸쳐서 밥을 사는데 400만 원을 썼습니다. 네. 이 경우 두 사람은 처벌받게 될까요? 네. 400만 원이 둘이서 먹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한 사람이 먹은 건 200만 원이네요. 네네. 그것을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김영란법은 총액을 참석자 수로 나눠서 금품 수수액을 산정하는데요. 네. 2명이 밥 먹는데 400만 원을 썼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1년에 200만 원을 수수한 겁니다. 아, 그렇게 되죠. 예, 그래서 제약회사 직원과 국립대 병원 의사는 친구 사이라 해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위법입니다. 네. 형사처벌 기준인 연간 300만 원에는 미치지 않으니까 과태료 부과 대상이죠. 네. 또 다른 사례, 어떤 사례를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에는 고위공직자 A씨의 아들이 네. 산하기관 직원으로부터 120만 원 상당의 시계를 선물받았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요? 네. 아들이 시계를 왜 받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간에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인지를 질문하시는 거죠. 예. 네. 아까 말씀하실 때 지금 아들이냐, 누구냐, 뭐 이런 거 묻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렇죠. 네. 일단은 여야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공직자의 자녀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네. 따라서 A씨의 아들이 100만 원을 넘는 선물을 받았다고 해서 A씨가 이 법에 의해서 처벌받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대가성이 입증되면 A씨의 아들은 김영란법이 아닌 뇌물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네, 뇌물죄는 뭐 알선수재죄 되겠죠. 뇌물죄보다도. 네, 그런 죄로 다른 죄로 처벌받게 된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야, 다음 질문입니다. 지역 주민이 교회에서 만난 구청 건축과 공무원 A씨에게 인허가 관련해서 좀 봐달라 부탁을 한다면 부정 청탁일까요? 그 건축과 공무원 H가 지금 직접 담당하는 일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좀 알아봐야 되겠네요. 네, 이 공무원이라고 해도 자신이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해 문의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문의 수준을 넘어서 법을 위반해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부정청탁이라고 하고요. 네. 또 본인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 인가, 허가, 면허, 승인 등을 법령을 위반해서 처리하는 것은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에 위반되는 거 이런 거 해달라 이렇게 할 때 부정청탁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이 이거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 말이죠. 예. 쫓아다니고 하는 것은 여기서 처벌되는 게 아닙니다. 예, 네. 역시 시원하군요. 자, 네. 마지막 사례인데요. 역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변호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확실히 잘 알 것 같아요. 네. 아직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공직자들의 이 태도,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국민들의 기대한 만큼 청렴한 한국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어떻습니까? 오늘 네. 퀴즈 한 번 더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따르면요.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이 금품을 받아도 신고를 해야 합니다.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누구까지일까요? 1번 배우자, 2번 사촌, 3번 사돈, 4번은 사돈의 팔촌입니다. 휴대전화 문자 샵 0945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힌트 한 가지는 주셔야죠. 네, 이런 말이 있죠. 배워서 남주나. 배워서 남주나. 열심히 배우자. 네. 나중에 법 위반하지 않으려면 이 법 똑바로 배워야 됩니다. 배우자.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자꾸 배우자. 예. 네. 문화선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문화선물입니다. 연극 3월의 눈 초대권인데요. 네. 2011년 초연 이후 매공연 전석 매진을 기록한 국립극단의 대표작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무대가 꽉 차는 배우 신구 손숙 씨가 주연을 맡았고요. 네. 자극적인 내용, 극적인 반전은 없지만요. 배우의 존재만으로도 관객들에게 묵직한 감동을 전하는 작품입니다. 오는 3월 13일 금요일 오후 8시 공연이고요. 두 분께는 정통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전문 월간지 매거진 N 구독권을 드리니까요. 정답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원석 아나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휴대전화 메시지 샵 0945 우물정 0945와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 게시판에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뉴스 정면 승부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완성됩니다. 대한민국의 오늘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경남 마산에서 껌 은박지를 붙여 10,000원짜리 위조 지폐를 만든 60대가 검거됐습니다. 어제는 5만 원권 위조 지폐 22여 장을 재래시장에서 사용하고 거스름 돈을 챙긴 일당이 붙잡혔다는 뉴스도 있었는데요. 계속되는 위패 범죄 막기 위한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화폐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신 분이죠. 신한은행의 배원준 차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유소에서 10,000원짜리 위조 지폐를 사용한 남성이 검거됐는데요. 예. 이 컬러 복합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홀로그램이라는 게 있죠, 홀로그램. 네네. 홀로그램에 검 은박지를 붙였다고 하네요. 예, 이게 보통 사람이 보면 티가 안 납니까? 예, 보통 표시가 납니다. 보통 진폐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울여 보면 우리나라 지도라든지 태국 문양, 사계, 만이라는 숫자가 번갈아 보이는데 네. 사실 은박지 같은 경우는 그냥 흰 은박만 다 있기 때문에 조금 봐도 이게 금방 은박인지 진폐인지 진폐 홀로그램인지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흔들어 봐야 되는군요. 번갈아. 예, 그렇습니다. 기울여 봐야 되는군요. 예, 기울여 보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넘어가는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밤이라 그러면은 잘 혼동이 네. 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이렇게 그 위패범들 검거됐다는 소식들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는데 말이죠. 이 보통 이 위조 지폐를 만드는데 어떤 방법들을 씁니까? 보통 이제 그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나 칼라 복사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칼라 복사. 예. 네. 칼라 복사를 그냥 이렇게 하면 이제 똑같이 보이는 겁니까? 그냥 예,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제 홀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제 칼라 복사로 흉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네. 특히 신권은 그 홀로그램 같은 위조 방지 기술이 있는데 예. 컬러 복사로 이런 것까지는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모든 홀로그램은 아까 말씀대로 기울여 봐야지 예. 안에 있는 목약이나
글씨, 색상이 변화가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보통 이제 칼라 복사를 할 경우는 한눈에 봐도 그 안에 만자로 보이고 뭐 태국 모양도 보이고 한 번에 다 보이는 거죠. 근데 진짜 홀로그램은 가만히 두면은 뭐 전혀 안 보이고 기울여 봤을 때 네. 색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겁니다. 네. 아, 그렇군요. 자, 저희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화폐 사진이 또 위조 지폐를 만드는데 악용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일부에서는 인터넷을 보고 PC방 같은 데서 이렇게 다운받아서 앞뒷면을 해서 이제 위조 지폐를 만들어 갖고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뭐 특별한 제재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달에는 5만 원권 지폐 20여 장, 그러니까 1억 원어치를 제작한 일당이 붙잡혔었는데요. 예.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그 인터넷을 통해서 위조 지폐가 유통됐다고 하는데 주문 과정에서는 미리 적발할 수는 없었습니까? 보통은 이제 비밀리에 개인들끼리 비밀리에 움직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뭐 대놓고 뭐 중국 같은 데서 인터넷상에 위조 지폐를 팝니다 이렇게 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뭐 비밀리에 하기 때문에 그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는 건 적발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상에서 거래되는 것은 적발하기 힘들다. 예. 네네. 위조 지폐가 가장 많이 발견되는 게 얼마짜리입니까? 지금 보면 5천 원권이 많이 발견되는데요. 예. 그거는 아시겠지만 1983년도 발행된 지금 쓰고 있는 돈 말고 그 전에 옛날에 발행됐던 돈이 2005년부터 2013년 동안 한 5만여 장을 만들어서 판 위조 지폐범이 잡혔습니다. 네, 그때 만들어놨던 게 아직까지도 시중에서 많이 유통이 되고 있기 때문에 5천 원권이 가장 많이 지금 위조 지폐로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에도 위폐가 만연한다고 그러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관광 가서 위폐 사기를 당할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국에서 중국 돈을 한전에 가셔가지고 중국 현지에서 바꿔치기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 보던 중국 돈 같은 마오쩌둥이 화폐 인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마오쩌둥의 모택동 얼굴이 화폐 인물로 되어 있는데 왼쪽 머리 부분을 손톱으로 이렇게 만져서 오돌토돌한 느낌이 나면 진폐고 그게 밋밋한 느낌이 나면 위조 지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마오쩌둥의 얼굴의 이 머리 부분? 예. 귀 위에 머리 부분을 손톱으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오돌토돌한 느낌이 나면 진짜. 아하. 밋밋한 느낌이 나면 가짜입니다. 아, 그게 이제 중국 화폐 감식 방법이네요. 예, 중국 화폐는 1위안부터 100위안까지 똑같은 인물이고 똑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감별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폐범들이 보통 재래시장이라든가 택시 같은 데서 5만 원짜리를 딱 주고요. 잔돈을 챙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위조 지폐를 드러났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조 지폐는 보상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위조 지폐를 보상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자신이 손해니까 좀 의심스러우면 이제 자세히 봐야 되겠네요. 그런데 그 돈 다 일일이 이렇게 기울여 보고 뭐 이렇게 비추어 보고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닌데, 그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비춰보는 방법도 있는데요. 제가 간단히 감별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네, 알겠습니다. 이게 위조 지폐 감별법입니다. 이 말씀 5만 잘 원짜리 들어야겠네. 같은 경우는요. 5만 원짜리 같은 경우는 앞면에 보면 양쪽 끝으로 5선이 있습니다. 5줄무늬라 그러는데요. 그 5줄무늬를 위에서 밑으로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면 오돌토돌한 느낌이 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오돌토돌한 느낌이 나면 진짜, 안 나면 가짜입니다. 딴 홀로그램도 있고 스문 그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거는 말씀대로 이렇게 비춰보고 기울여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5만 원권 앞면에 있는 양쪽 5선은 그냥 손톱으로 이렇게 만져봐서 오돌토돌하면 진폐, 밋밋하면 위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예, 그래서 딴 거 머리 부분도
그 부분을 만져보면 이제 오듯한 느낌이 나는데 네. 그것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원짜리도 예. 손톱으로 어떻게 보시냐면 그 수염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0,000원짜리는 세종대왕, 5,000원짜리는 율곡이, 1,000원짜리 태계이양 선생님 수염을 예.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만져보시면 만져보면 오듯한 느낌이 나면 진짜, 네. 밋밋한 느낌이 나면 가짜입니다. 네. 생전 안 해봤네요, 그거. 네, 언제 그거 만져봤겠습니까? 네. 아, 근데 저 주의 있게 해볼 일이네요. 네. 예. 뭐 택시 기사님들 같은 경우는 저녁에 네. 이렇게 불빛 켜고 보실 필요 없이 받으셔가지고 예. 그 양쪽만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셔서 오듯하면 진폐라고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앞에 저 홀로그램 말씀하셨는데 예. 그 홀로그램 부분은 이렇게 기울여 보라는 것이죠? 예, 모든 나라, 만약에 해외여행을 가시더라도 전 세계 모든 나라의 홀로그램은 네. 가만히 두면 색변화가 없습니다. 네. 기울여 봤을 때 기울여야 된다. 예, 그 안에 있는 모양이나 글씨, 문자가 보이는 겁니다. 네. 그런데 기울여 봤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그 가짜네요. 예, 가짜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조 지폐 감별할 때 만져보고 기울여 보고 또 비춰보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거 참 어려운 일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이죠. 네네. 우리나라에 그 위조 지폐 감별하는 감별사가 따로 있습니까? 보통 은행에서 예. 그 외화나 원화를 취급하는 곳에서 한 명씩은 다 감별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다 있습니다. 네. 혹시나 이렇게 그분들은 특별한 무슨 교육 같은 걸 받으셨나요? 아직 그 위조 지폐 관련해서는 교육기관이나 자격 심사 이런 거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네. 그 업무를 하시면서 예. 나름대로의 연구하시고 노하우를 가지고 또 분석하시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혹시나 관심 있는 분들이 나 저 위조 지폐 감별사 좀 배워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특별한 과정이나 이런 건 없네요. 네, 그러시면 이제 은행이나 한국은행, 조폐공사에 들어가시면 네. 좀 더 쉽게 그런 업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현금을 받았을 때 의심스러우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만져보고 이렇게 네네. 기울여 보고요. 네. 또 비춰보라. 네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계화폐연구소 소장을 맡고 계시죠. 신한은행의 배원준 차장이었습니다. 2015년 3월 심장박동이 빨라진다. 모든 것이 다이내믹해진 All New Tucson. 사전계약 실시. Go Dynamic Tucson.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에이스 고객 이정재. 침대를 말하다. 가구는 디자인만 보고 사도 되지. 근데 침대를 그렇게 잡아놔. 아침에 어떻게 되겠어. 잡았으면 알 텐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다.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 침대. 이천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이천의 새로운 중심을 생각한다면, 이천의 더 큰 내일을 생각한다면, 이천이 준비하고 한양이 짓는 젊은 도시를 만나십시오. 이천이 준비한 젊은 새도시, 이천 증포새도시 한양 수자인. 문의 1899-6316. 주식회사 한양. 비에 젖은 출근길도 산뜻해진 스타일로 이젠 바람 부는 여행길도 언제라도 편안하게 이젠 네파가 시작하는 아웃도어의 합리적인 진화. 네, 속보 들어와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시 반월공단의 공장에서 저녁 6시쯤 불이 났습니다. 현재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불길이 커져서 정확한 인명피해는 아직 확인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세한 소식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금요시사 퀴즈 한 번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년 9월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금품을 받아도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누구까지일까요? 1번 배우자, 2번 사촌, 3번 사돈, 4번 사돈의 8촌. 휴대전화 문자 샵 0945, 샵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5분께 배우 신구 손숙 주연의 연극 3월의 눈 초대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3월 13일 금요일 오후 8시 공연입니다. 네, 잠시 후 뵙겠습니다.